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틀 동안 최근에 가파르게 흥분했던 지수가 숨을 좀 고르는 모습으로 마쳤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고 경기 침체도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대응을 해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태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하락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세요. 뉴욕 증시 급등 후에 차익 매물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6% 하락, S&P 500이 0.9% 하락, 나스닥이 1.1% 하락했습니다. 강세 업종은 헬스케어 섹터 이외에는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헬스케어 섹터에서 모더나가 4.5% 상승했고요. 화이자가 3.4% 상승,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3% 상승했고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3.1% 상승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엠코 테크놀로지가 3.7% 상승, 타워 세미컨덕터가 3%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 3.3% 상승했는데요. 경쟁업체의 임상 실패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했는데 5.9%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5.4%에서 0.5% 올랐습니다. 7월 이후 최고치이고요. 그리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달에 2.9%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는데요. 향후 더 느린 속도의 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PCE 가격 지수가 2.9%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고 임대료, 주거비,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BC 캐피탈 측에서는 S&P 500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으로 현재 S&P 500의 EPS가 평균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내년 1분기에 S&P 500 저점 찍고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 500 내년 1분기에 3,000에서 3,300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S&P 500이 3,900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2,500 저항을 확인을 했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2,500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도 함께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러 발언들도 좀 있었고요. 종목별로도 특징들이 있었는데 일단 뉴욕 증시가 조금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으로 마감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어느 정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짝 이제 플러스로 보이기도 했는데 네네. 다시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급등을 했다 보니까 숨 고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쉽게 꺾이지는 않나 봐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좀 높게 측정이 됐나요? 지금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이 네. 계속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1년뿐 아니라 3년, 5년까지도 좀 다 오르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예. 인플레이션 쉽게 안 꺾인다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둔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고 있나요? 저희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고 현재 임대료하고 주거비 떨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지금 개인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2.9%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7%인데 너무 네. 과도하게
낮춰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실제 좀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래도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뭐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관측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2.9%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 예상한 거를 보면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2% 아닙니까? 아, 그쵸. 아직 그렇다고 본다면 약 1%의 갭이 있다고 보면은 연준은 계속적으로 2%까지 낮추기 위해서 뭐 어떤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좀 같이 살펴보면 일단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사실 긍정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고 연준 위원들도 후속적으로 뭐 그런 비슷한 멘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에서 뭐 다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호재다라고 이렇게는 받아들이기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 이미 이런 사실들도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발언에 의한 상승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전망들을 글로벌 IB들 측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RBC 캐피탈은 최근에 이제 증시가 오르면서 밸류 매력을 좀 S&P 500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글쎄요, 이게 지금 실적 악화를 내년에 반영한다고 보면은 네. 그 얘기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선반영돼 있다고는 지금 뭐 주가는 어느 정도 다 선반영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데 일단 IB들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적 악화 내년에 하락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제 1분기에 저점 찍고 하반기에 상승한다는 요 의견은 조금 신뢰도가 있나요?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뭐 1분기에 3천에서 S&P 500 기준으로 3천에서 3,30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1분기보다는 저는 뭐 2분기 내년 여름 정도에 저점 확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도 뭐 상승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또 같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바이오젠이 3% 정도 올랐는데 이게 로슈 임상 실패 이야기 반사이익인가요? 맞아요. 예, 그렇고요. 기존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바이오젠이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는데 경쟁 업체들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바이오젠은 상승을 어제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젠이 그러면 이 치매 치료제 쪽에서 조금 독보적인 위치를 굳힐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시장은 엄청나게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바이오젠이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고 지금 뭐 조만간에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테스트 결과를 또다시 시장에 발표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좀 없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 업체들도 임상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바이오젠은 또 독보적으로 위치를 좀 굳히고 있거든요. 투자적인 포인트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또 아마존도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주가 상승 요소인가요, 지금? 근데 어제는 이제 떨어졌죠. 네, 근데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그러니까 대규모 감원한 다음에 주가 상승했는데, 결국에는 시장 상황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2%대 하락을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하고 잘 맞물려서 돌아가서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또 워낙 또 메타 같은 경우는 하락폭도 깊었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고,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명 정도를 정리하고 한다라고 했지만은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지수랑 뭐 연동되는 부분들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분석을 들어봤고, 사실 애플 측도 고용에 좀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경기 침체 압박을 받고 있나 봐요. 일단은 침체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빅테크들은 이제 신규 고용 안 하겠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리해고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업률은 뭐 점진적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냉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 이런 대응 방안들을 빅테크 기업들도 하나둘씩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00선 뭐 저항선으로 부딪히고 내려왔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제 뭐 딱 이제 지수로 보면은 뭐 2,499.8 그쵸, 뭐 이렇게 네. 뭐 딱 2,500 저항을 확인을 했는데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 80포인트 코스피 급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제 뭐 오전장에만 코스피 기준으로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역시 바로 뚫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진짜 2,500이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이제는 좀 지수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에 따라서 2,500을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는 테스트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 번 더 한두 번 저항에 부딪히면 그게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투자자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2,500선에 대한 저항이 확실해지는지를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이라도 좀 빨리 매수를 하고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중소형주, 뭐 개별주, 좀 가벼운 종목들은 이슈가 있는 것들은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온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너무 지금 여기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시장 조금 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8월달에 고점이 뭐 2,546, 뭐 2,550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뭐 살짝 넘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룸이 약 100포인트 정도, 코스피 정도. 코스피로 보면 그렇게 있는데 100포인트라고 보면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룸이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기다려보고 지수 상황 체크해보고 대형주로 매수하든지 중소형 개별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시장을 관망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일단 하락하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지 혹은 하락으로 꺾이게 될지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해지는 그런 투자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성급하게 너무 빠른 투자 전략을 짜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면서 이런 좋은 때, 좋은 매수 전략을 좀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